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 시장 중심의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부각됐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현대글로비스가 기관의 대거 매도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마감됐고 현대모비스는 11.55% 급등했네요. 오늘 세 분 카운슬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순서는 또 라진 대리님께서 특별히 요일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계속 이 시간에 뵙는 거죠, 대리님? 아닙니다. 오늘만? 네, 오늘만 특별히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 과장님, 현대차 그룹은 참 남자의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뭐 한전 부지 베팅도 그렇고 투자 계획도 참 대규모로 발표했었는데 지분 매도 블록들 규모도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나눠서 팔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의사결정을 할 때 현대하고 삼성이 조금 다른데 현대는 오너가 한마디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그 의사결정을 따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삼성은 오너의 판단보다는 어떤 조직이 흘러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너가 없다 하더라도 이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기업 문화가 다른데 오늘 이제 급락을 한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블록딜 때문에 그런데 그 블록딜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에서 재작년부터 아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현대글로비스 이제 그 상담 같은 거 할 때마다 그 현대글로비스 최대 주주인 정의선, 정몽구 부자가 그 일가 몰아치기 의제 증여 때문에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 얘기 많이 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래 그게 사실은 현대모비스와 합병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매각건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속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매도가 나오겠구나라는 리스크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록딜에 대한 부담감이 다 되기 전까지는 계속 되겠네요. 그러면 블록딜 다 되기 전까지? 왜냐면은 지금 이 지분을 팔지 않으면 정몽구, 정의선 부자, 이 회장님 부자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거든요. 현대글로비스가 이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그 지배주주인 오너 일가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기 때문에 이게 의제증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그룹의 물량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서 수익 난 거를 전부 다 증여해 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은 수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50%를 때릴 건데 이 세금 다 내고 나면은 굳이 이 회사가 수익이 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싸게 매각을 할지언정 아마 다시 매각 이슈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좀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 김봉만 전문가님, 지금 그동안 지배구조 개편하면 항상 이제 자금줄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하는 게 SDS나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인데 오늘 또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불거지게 되면서 또 삼성 SDS마저도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8%대 하락했는데 오늘 현대차 그룹의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단상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일단 지분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SDS 같은 경우도 오늘 현대글로비스 영향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개편에 의한 최대 수혜주는 제일모직이에요. 그래서, 삼성 오너가 일가가 한 지분 한 4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일모직 상장 전에는 SDS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만은 이후에 제일모직 한 달 뒤에 상장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제일모직이 삼성 그 지배구조 개편에 의한 최대 수혜주다라는 것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제일모직이 현재 주가도 삼성 SDS보다 좀 강한 이유가 아마도 이러한 영향 때문에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오는 하한가 같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기업의 실적 자체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오늘도 어제 이제 공시 내용 나온 거 보게 되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한 6, 7% 낮게 이제 블록딜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에서 올해 10% 정도 빠진다 그러면은 또 성장성하고 올해 실적 대비 또 저평가죠. 그래서 아마도 내일까지 정도 주가가 좀 출렁인다라면
좀 기술적 반등의 반등 모색하리라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삼성 관련 그룹주들도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라진 대리님. 최근 정치권에서는 박영선 의원이 또 삼성 일가의 삼성 SDS 상장 수조 원 차익을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관련 이슈들 사실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 네. 포인트, 단상 딱 말씀해 주시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마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 그대로 이 오너가에는 일과에서 어느 정도 회사를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완상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항상 잘 보고 그 부분을 대응해 나가는 부분들을 따라야지만 그 시장에서 이런 그 리스크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진단 시작할까요? 네. 대리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빨리 또 진단을 해야지 또 많은 분들 만나뵐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전화 주셨나요? 네. 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때 진단 예전에 받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옛날에도 이거 한번 드린 일이 있었어요. 그건 잘 정리하셨고요? 정리 안 하고 다시 그냥 그때 못 끊고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은 다른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같은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번 그럼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니텍이에요. 예.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한 6, 7개월 된 것 같았네요. 네. 근데 5,290원에 40%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 어느 날은 잘 간다고 하길래 그냥 놔뒀더니 한 번 밀리더니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겁이 나가지고 한 10% 처리하고서 지금 나온 것이 한 30% 되는데요. 네. 또 어저께 처리하고 나서 보니까 아침에 조금 떴다가 다시 뒤로 확 밀렸네요. 네. 그래서 밀려서 이거를 다시 본전 찾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건지 그냥 이거를 남은 거 30%를 다 처분하고서 다른 대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니텍이 올해 이달 들어서 그래도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어서요. 지금 네. 10% 비중 정도는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정리하셨고 네. 오늘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또 완전히 다 매도하는 게 나을지 의견 궁금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니텍의 종가부터 먼저 확인하죠. 이니텍은 오늘 주가 3.05% 하락한 4,605원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가 진단해 드릴 텐데요. 먼저 차트 분석에 김봉만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추가 반등 시에 물량 축소 기회로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일부 한 10% 정도 정리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인 비중 자체가 지금 40%였죠. 그다음에 가격도 5,200원이면은 거의 작년 7월달 최고점에서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네. 1차적으로 어저께하고 이제 오늘 주가가 다소 조금 좀 급등량이 심하죠. 네. 그게 지금 현재 구간이 4,500원 중반대, 요 가격대가 매물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1년 기간 네. 동안에. 그래서 일단 현재 기술적으로 1년 동안에 그 악성 매물을 지금 소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일단 10% 정도 비중 축소하신 것은 잘 하셨다라고 좀 저도 생각됩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제 주가가 거래가 없으면 네. 다음 주까지 조금 더 행보를 할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위쪽으로 좀 방향을 좀 들어 올려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네. 자, 잠깐 차트 보시면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니텍이 2014년도 4월 달이 최고점이었죠. 네. 이 그림과 지금 작년 10월 달이 최저점이었는데 저점과 고점의 피보나치 존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50%까지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무조건 흔들게 돼 있어요. 네. 왜? 이 당시에 매수했던, 시청자님이 매수했던 그런 물량을 일단 좀 출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전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61.8%죠.
그러니까 사신 가격대 정도 될 거예요. 네. 여기가 또 상당히 또 강한 저항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하단선과 중간 트렌드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5,200원이 강한 저항선이라는 것을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이니텍은 이것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100점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주봉 보시면요. 2010년도부터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죠. 네. 상당히 그 급등락이 심해요. 저점 찍고 급등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조정 나올 때는 보통 6개월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개인들이 다 지겨워서 이제 좀 손절 다 해버리면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네. 다시 한번 또 밀어버리고 원위치해버리죠. 빠질 때도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꼭 건드려요. 네. 4년 동안 이러한 행보를 계속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계단형 상승 패턴은 맞는데 워낙에도 급등락이 심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또 거래가 없을 때는 전혀 안 나오니까 매도할 기회도 안 줍니다. 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요번에 반등이 나올 때 아주 뭐 중장기 종목이 아니다라면 네. 사셨던 가격대 있죠? 네. 예, 5,200원에서 아니면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은 5,500원 정도 하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도 갑자기 뭐 재료에서 올라오고 하니까 방법은 딱 없습니다. 뭐냐? 5,200원부터 올라올 때마다 분할로 좀 매도를 해 나가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이번 주에 거래가 지금 없죠? 지난주에 네. 거래 터지면 반등 나왔고. 네. 그럼 주봉상으로도 다음 주까지 거래가 안 나오면 현재 가격에서 크게는 안 무너지는데 네. 한 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N자로 올라오는 게 좋아요. 네. 그럼 다다음 주에 올라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5,200원에서 5,500원 사이까지 올 것이라 이 얘기죠. 네. 네, 그때 일단 물량을 좀 더 줄여 나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단 목표가는 제가 5,500원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4,250원인데 네. 이것은 이제 다른 시청자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네. 매수하셨던 분들. 네. 네, 시청자님께서는 일단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들어가지 말고요.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했어요. 그죠? 네. 네. 복수하시려고? 복수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저도 네. 우리도 이제 뭐 저점 잡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차트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윗꼬리 아랫꼬리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조금 약간 좀 점잖은 종목으로 접근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지 말고. 아니면 거기- 이후에는 이제 핀테크 관련 대장주 쪽으로. 네. 네. 근데 시청자님. 보안주가요. 네. 여보세요? 네네. 보안주가 요즘은 잘 뜨더라고, 조금씩. 그래서 혹시 또 이것도 전마냥 이렇게 올라갈라나 하고 지금 복수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10% 뺀 거를 다시 들어가서 단가를 낮추는 셈으로 들어가면 어떨라나 하고 그게 궁금했어요. 네. 자,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이나 또 앞서서 김봉만 전문가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핀테크 테마로서 과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확실한 또 그런 고리가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도 확실히 올라가잖아요. 네. 예, 기본적 분석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님. 네. 네, 장 과장님, 한 줄 평 먼저 해주시죠. 네, 기대감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종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했던 분이셨던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저점이었을 때 이니텍을 한번 추천을 한 이후에 크게 수익이 났었는데, 매도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을 복수심으로 하시지는 마시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차트가 아닌 일단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에 의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업, 보안사업, 벤사업. 금융사업은 주로 은행들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SI, 그러니까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보안사업은 지금 요것 때문에 최근 테마로 올라갔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할 때 로그인을 하면은 물론 그 은행마다 그 약간 달라요. 근데 이니텍 모듈을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 은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은행에 이니텍이 납품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런 보안 사업. 벤 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신용카드를 긁었을 때 이 신용카드의 가맹점들이 전부 다 매입한 거, 그 다음에 매출한 거를 카드사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서로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중간 벤 사업자가 취합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카드사별로 분배해주고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사업을 하냐면 이 최대 주주를 보면 H&C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이거는 특수목적 회사고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9% 지분을 갖고 있는 BC카드가 최대 주주예요. BC카드는 또 KT 거죠. 그러니까 KT그룹의 BC카드가 최대 주주인데 최근에 이 KT가 그 조직을 좀 효율화시키고 슬림화하는 차원에서 BC카드를 매각하려는 의지가 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뭐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지만 BC카드가 매각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니텍의 일감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누가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매각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저도 예전부터 자산가치 대비해서 그리고 2012년까지는 실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장기 저평가해가지고 회사 탐방 여러 번 했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는 보안 방식이 현재의 은행 트렌드랑 안 맞아. 그러니까 이 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해킹도 뚫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 회사가 줄여가고 있는 인터넷 뱅킹의 보안 이런 것보다는 모바일 보안이나 모바일 솔루션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실적 부분이 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좀 너무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실적으로 보면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2012년, 13년, 이렇게 14년 3개년간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계속 하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매출은 조금 늘어날 수 있어요. SI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양질의 수주를 했냐는 건데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2011년, 12년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좋았는데 작년 같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면은 순손실 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작년 이제 결산 보고서가 곧 나올 건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지금 올라온 거는 어떤 테마성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카드 매각 리스크, 두 번째는 이 회사의 보안 시스템이 지금 좀 안 맞아요. 차세대 시스템하고 좀 안 맞고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모바일 쪽 보안 매출이 좀 적고 그래서 현재 핀테크라는 거는 사실상 이 결제를 모바일 쪽으로 많이 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밸류를 PBR 0.9배 이사의 자산가치에 10% 할인해가지고 5,100원까지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밸류로 평가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을 깬다고 했을 때 4,450원을 깨면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5,100원이면 사실 손실 구간이에요. 근데 손실 구간인데 제가 지시해드린 거는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현재 이 회사에 저는 밸류를 평가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 분석에 의하면 5,100원 정도면은 매도가로 잡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마지막 또 분석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라진 대리님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KT 계열 편입에 따른 수혜와 역할이라고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면을 한번 두 가지 정도 짚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제 KT 계열의 편입함에 따라서 2011년 11월에 KT 계열의 편입 따르면서 이제 KT가 추구하는 향후에 이제 뭐 클라우딩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동사가 NFC 사업 내에서 어느 정도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에 전망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을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양호한 부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사업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비중을 거의 한 50% 이상 가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 그 금융 쪽에 이제 IT 사업을 주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라든지 창출을 이뤄낼 수 있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리스크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금융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 유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 이니텍이라는 회사는 충분히 매출이라든지 독보적인 기업으로서 뭐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라고 보면은 다른 리스크를 제외하고 회사 재무적인 자체적으로만 평가를 단순히
넣고 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상당히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목표가를 현 자리에서 잡는다 그러면은 저도 5,100원 정도 이전 고점 부분들까지 좀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슈 따라서 단기적인 상승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5,100원까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현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손절을 하게 되니까 뭐 지금 손절하게 되면 수익 구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손절을 만약에 말씀드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손절가는 4,450원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일부 손절을 하시거나 아니면 추가 그 부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지켜진다 그러면은 시청자님께서 원하시는 추가적인 매수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 자리가 저 역시 4,45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니텍에 대해서 사업 모델, 수익 모델이 안정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모바일 보안이나 다른 쪽에 뭔가가 성과가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두 분이 전략은 같으셨어요. 네. 네. 세 분이 거의 비슷하게 가격 전략 나왔거든요. 네. 예, 참고하시고요. 자세하게 말씀 주셔서 고맙고요. 네. 네, 성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아쉽게도 손절 처리 조금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니텍 세 분의 전략입니다. 이니텍에 대해서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장용준 과장은 목표 주가 5,100원, 손절가 4,450원. 라진대리도 같은 가격 주셨고요.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250원 주셨습니다.